이 시간 타겟팅과 가격 타겟팅을 한번 겹쳐봤을 때 딱 여기를 타겟팅 해볼 수 있는 거죠. 2024년 8월에서 2025년 2월까지 타겟가인 볼 수 있느냐.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곧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요경제TV 특집 게스트로 초청이 돼가지고 방금 촬영을 하고 왔어요. 거기서 많은 내용들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그의 사이클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카메라 공포증이 아직도 있는지 많이 절었어요. 좀 아쉬웠어요. 게다가 제가 또 오랜만에 메이크업이랑 머리도 받고 해서 이렇게 집에 오자마자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켰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아마 한 4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반감기가 오죠. 그래서 지금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감기이기도 하고요. A few candlebonks later.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반감기가 뭔지 알겠죠? 근데 이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평소에 흔히 쓰는 화폐는 중앙은행이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유리하게 찍어낼 수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반대로 전체 발행량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자산의 메리트이죠.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계속 줄어들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서 발행이 되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채굴 난이도가 2배로 상승을 합니다. 채굴 난이도가 2배로 증가했다는 건 채굴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공급량, 발행량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럼 공급이 감소를 하면은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수요와 공급 배웠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을 나눠서 시장 분석을 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실제로 이 반감기를 전후로 사이클이 많이 나뉘곤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순환 사이클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감기, 강세장, 약세장, 횡보장. 횡보장이 또 매직 구간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세장, 횡보장, 반감기, 강세장 이후에 또 약세장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와이코프 띠오리랑 비슷하게 시장은 크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무한히 반복하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추세장과 횡보장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비트코인은 특히 상승장과 횡보장 사이에 이제까지는 반감기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똑같이 100%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까지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약세장, 횡보장, 그 다음에 상승장 요 사이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14년에서 17년도에도 불장과 횡보장 사이에 여기 어딘가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감기가 이쯤에 있으니까 이제 불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투자자들,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이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명심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가 이 횡보장과 강세장 사이에 딱 맞아 떨어지게끔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면은 좋겠죠. 그러면 반감기 시작할 때 다 사면 되니까. 아쉽게도 이전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반감기를 전후로 오차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시작되고 좀 지나야 강세장이 시작된다든지, 아니면은 강세장이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이후에 반감기가 일어난다든지, 이 오차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딱 반감기라고 무조건 롱 시그널로 그 지점에서부터 바로 희망회로를 그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이고요. 선형 차트죠. 이때는 반감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로그 차트를 보는 게 더 편해요. 162일 동안 93%가 떨어졌어요. 하락장이 오고 이후에 428일 동안 횡보장 혹은 매집장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불장이 왔죠. 여기서는 반감기가 시작되고 좀 지나고 나서 횡보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했습니다. 자, 2014년, 2017년 차트예요. 이때는 상승장이 시작되고 이후에 반감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승장이 일찍 나온 거죠. 412일 동안 86%가 떨어지고 횡보 박스권을 거친 뒤 이후 43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2018년에서 2021년입니다. 로고 차트를 보시면 이때도 362일 동안 84%가 떨어지고 457일 동안 횡보장이 나왔죠. 그리고 이때도 반감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요, 이 전체 사이클을 가지고 이 하락장과 횡보장을 기점으로 상승장의 고점이 언제 형성이 되는지 피보나치 확장을 때려보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시간.
그래서 그 과거 사례들을 통해 나온 그 타겟 값을 활용해서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대충 언제 나올 거며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한번 타겟 값을 정해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맨 처음 2011년에서 2013년 사이클입니다. 먼저 가격 타겟팅이에요. 하락장, 횡보장의 가격 범위를 1이라고 했을 때 피보나치 확장을 때려보니까 이거 곱하기 2.272를 하니까 딱 상승장의 고점이라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하락장에서부터 횡보장까지를 1이라고 쳤을 때 피보나치 확장을 해보니 1.414에서 1.618 확장 사이에 상승장 고점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4년에서 2017년 가격 타겟팅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이라고 했을 때 이거 곱하기 2.272를 하니까 딱 상승장 고점 근처라는 거죠. 시간 타겟팅은 이게 1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618 하니까 딱 고점 근처였습니다. 자, 2018년에서 2021년 가격 타겟팅 보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하락장과 횡보장의 가격 폭을 1이라고 쳤을 때 1.618배를 하니 상승장의 고점이 딱 지키네요. 시간 타겟팅은 1.414에서 1.618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가격 타겟팅은 1.618 혹은 2.272 정도 타겟 레벨을 쓸 수 있고 시간적 타겟팅은요 1.414에서 1.618 확장 레벨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입니다. 가격 타겟팅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락장과 횡보장의 그 가격 폭을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1.618, 2.272 확장 레벨을 때려보면 두 개 이 사이죠. 범위가 꽤 있습니다. 로그 사트이기 때문에 17만 불에서 46만 불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타겟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이라고 쳤을 때 1.414에서 1.618 확장을 하면은 딱 2004년 8월에서 2005년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타겟팅과 가격 타겟팅을 한번 겹쳐봤을 때 딱 여기를 타겟팅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8월에서 2025년 2월까지 타겟가인 17만 불에서 46만 불까지 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물론 이거는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죠. 정말 낙관적인 투자자들이 그려볼 수 있는 희망회로예요. 물론 이렇게 말대로만 되면 좋겠죠. 근데 항상 우리는 투자자로서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세상에는 이쪽에는 한 가지 시나리오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반대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루지 않겠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처음에 가정을 했죠. 어떤 가정이냐, 이 횡보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횡보장이 물론 끝났을 수도 있지만 아직 더 큰 그림에서 계속 진행 중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서도 봤듯이 반감기는 꼭 이 중간에 있지 않아요. 횡보장이 끝나기 전에 반감기가 올 수도 있고, 횡보장이 끝나고 한참 이후에 반감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오차가 꽤 커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남았어요. 내년 2024년 4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게 시간적인 면에서는 타겟가가 한참 늘어날 수 있다. 왜냐? 만약에 횡보장이 아직 안 끝난 거라면 이게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었는데 여기까지 기준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1.414에서 1.618도 한참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장기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 주봉 차트고요. 제가 간간히 강조드렸던 추세선이 하나 있죠. 여기 이 흰색 장기 상승 추세선입니다. 여기가 2013년부터 형성이 된 추세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박스가 저희가 아까 도출했던 그 타겟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까지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 추세선을 다시 돌파하고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횡보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면, 즉 하락장의 시작점부터 횡보장의 끝점이 더 연장이 된다면은 이 타겟가는 조금 더 뒤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젠가는 저도 비트코인이 저 가격대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우리가 하나의 HTBP 매물대라고 했을 때 지금 중요한 POC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POC는 최근에 돌파를 했는데 이 두 번째 POC가 또 바로 위에 있죠. 지금 당장 여기를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횡보장 매집장이 더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기간적 조정을 더 받고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이 타겟가까지 도달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항상 1차원적 마인드로 한 가지 시나리오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차원적인 여러 가지 가능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두고 그 각각 케이스에 맞는 대응책들을 미리 준비한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성투하세요.